서울 정부 서울청사의 육중하고 위압적인 문 뒤에서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유력 수출 대기업들이 모여 삼엄한 경계 속에 긴장감 넘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내 외환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심각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최고 재무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80원을 돌파하자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단 하나의 시급한 목표를 가지고 이 비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바로 대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둔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직접적인 개입은 끝없이 강세로 치닫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맞서 국내 경제 안정을 지키려는 정부 당국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사기업들에게 국가 경제를 지키는 제2의 방어선 역할을 해달라고 대놓고 요청한 셈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거대 수출 기업들이 선물환 매도에 나서게 하여 달러 가뭄에 시달리는 국내 시장에 달러를 꾸준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기업 총수들은 눈에 띄게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회사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던 금융위기의 깊은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은 여전히 서울의 이사회실을 떠돌며 달러 유동성이 바닥났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임원들은 현금 확보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항변합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현재의 환율 등락이 국가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무겁게 강조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설득 전술이 과연 외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 밖 환전소 전광판에는 붉은 숫자가 번쩍이며 원화 가치의 끝없는 추락을 알렸고 대중들은 커져가는 경제적 불안감 속에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부의 다급한 협조 요청과 기업들의 방어적인 태도 사이의 이 큰 괴리는 국가 경제 관리 전략에 심각한 균열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기업들에게 미래에 벌어들일 달러를 지금 팔라는 건 사실상 원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쪽에 베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달러가 계속 상승세를 탄다면 기업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이익을 잃게 됩니다. 정부의 요청은 너무나 값비싼 애국심을 강요하는 셈이죠. 게다가 선물환 계약의 기술적 복잡성 또한 위험 요소입니다. 기업들은 회계상의 손실과 규제라는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막대한 달러가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안전이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과 충돌하는 그야말로 국가적 규모의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첫 번째 회의는 아무런 공식 합의 없이 끝났고 시장은 정부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갈등을 넘어 사실 이 통화 불안의 주된 원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고금리 정책에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은 전 세계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같은 작은 경제권은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른바 킹달러라 불리는 이 현상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방어에 나서게 했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든든하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구조상 원화 약세는 곧바로 국내 모든 제조업체의 비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필수 연료 수입 비용이 첨단 기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훌쩍 넘어서면서 무역 적자 폭은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주요 IT, 거대 기업들은 경기 침체로 해외 매출은 줄어드는데 운영 비용은 계속 오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장기 투자보다 당장의 달러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게 되었고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선물환 매도를 요청한 것은 현물환 시장에 강제로라도 달러를 공급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선물환을 판다는 건 기업 입장에선 미래에 받을 달러를 현재의 낮은 환율로 미리 고정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계속 치솟는다면 일찍 달러를 판 기업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리고 재무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들이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건 당연합니다. 시장이 급변했을 때 책임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당근책으로 기획재정부는 외화 유동성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은행들이 더 유연하게 대출해줄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는 달러 공급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지만 한편으론 은행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에 안전 기준을 낮추는 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의 구명보트를 치우는 것과 같다고 꼬집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보유한 4천억 달러 규모의 공식 외환 보유고를 실제로 얼마나 즉시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 형태라 즉각적인 개입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가진 실탄이 공식 통계가 보여주는 것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원화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들의 길을 살려주어 정부가 그토록 막으려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할 뿐입니다. 정부와 시장 사이의 심리전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고 시장은 공식 성명서의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대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의 산업 기반을 하루아침에 앗아갈 뻔했던 1997년 금융위기의 깊은 상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 수많은 대기업들이 유동성이 말라 굴욕적인 파산을 겪었고 나라는 경제 주권을 완전히 상실했었죠. 이 트라우마는 한국 기업 재무의 DNA에 깊이 박혀 조금만 앞날이 불투명해도 반사적으로 달러를 쟁여두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CFO들은 그 IMF 시절을 살아남은 선배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정부의 어떤 약속보다도 빵빵한 현금 잔고가 생존의 열쇠라고 말이죠. 정부는 국가적 의무를 호소하지만 기업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줄이 끊겼을 때 결국 각자 도생해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기업 임원들에게 지금의 선물한 매도 요청은 마치 비옷이나 우산 하나 없이 거센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선물한 매도는 오늘 가격을 딱 정해두는 건데요. 사실상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데 돈을 거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감에 육아까지 널뛰게 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베팅은 건전한 경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모한 도박에 가깝게 느껴지죠.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달러를 팔아야 그토록 두려워하는 원화 가치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국가 전체로 보면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경제학의 역설인 셈입니다. 한편 달러를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들을 보는 대중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일부 국회의원들은 환차익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자는 말까지 꺼내고 있어 주요 수출 대기업 본사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중요한 갈림길에선 지금 이런 세금 위협은 기업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더 껄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태평양 건너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자신들의 고금리 정책이 동맹국인 신흥국들에게 어떤 부수적인 피해를 주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통화정책은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전 세계 자본을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미국으로 무자비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원화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낮게 유지할지 거의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이미 막대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내수 경제가 무너질 판이고 낮게 유지하자니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두려운 상황이죠. 정부가 대기업들을 소집한 건 금리 인상이라는 당장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쌓아둔 달러를 방파제 삼아 내수 소비를 더 이상 해치지 않으면서 환율 변동성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와 회사 안전이 법적 의무인 기업들에게 정부가 과연 협조를 진짜로 요청할 수 있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선물환 매도는 기업이 미래의 환율을 고정하면서 동시에 현물 시장에 즉각적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기업은 나중에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은행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달러를 파는 식이죠.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수출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배달 사고의 위험을 떠안는 필수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은행은 이 거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 즉시 달러를 내다 파는데 바로 이 행동이 치솟는 환율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런 간접적인 개입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가의 공식 외환 보유고를 축내지 않고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자들은 충분히 많은 대형 수출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그 힘이 모여 현재 달러의 무서운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구조가 복잡해서 중소기업들은 고도의 환위험을 관리할 만한 전문 자금 부서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근 당국은 은행들이 단기 달러 자산을 좀 더 자유롭게 굴릴 수 있도록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런 규제 변화는 정부가 과거 위기 이후 세워둔 엄격한 안전판보다 당장의 시장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비율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사실상 은행들에게 쥐고 있는 달러를 풀어 기업들과의 선물환 거래를 더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만약 갑작스런 글로벌 충격으로 막대한 달러가 급히 필요해질 경우 은행 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요.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튼튼한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 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앙은행에게는 점점 더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의 대형 수출 기업들이 이번 정책의 주타깃입니다. 워낙 장기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조선사들은 대금을 몇 년에 걸쳐 나눠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 한 번에 이익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화 계획을 믿을지 아니면 주주들이 입을지도 모를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조선업 특유의 헤비테일 결제 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현금은 건조 과정이 다 끝날 때쯤에야 들어옵니다. 비용이 나가는 시점과 실제로 달러 수익이 손에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 엄청난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몇 년에 걸친 환율 노출 위험을 관리하는 건 요동치는 글로벌 외환 시장을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한국 자금 담당자들에겐 끊이질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미래에 들어올 달러를 지금 팔라고 압박하는 건 국가 정책 비용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요구라고 봅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이익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정부는 현재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막대한 외화 예금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의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일반 시민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나서면서 개인 달러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국 통화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심리적인 저지선이 생겨버려 개입 없이는 환율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전략에는 기관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투자자들의 커져가는 공포심을 잠재우기 위한 정교한 여론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적 논쟁의 핵심에는 통화 스와프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은행과 기업들이 당장의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합니다. 기업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은행은 장부를 맞추기 위해 달러를 빌려와야 하는데 이 과정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국내 대출 금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나비 효과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시도가 자칫하면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와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매일 밤 뉴스 헤드라인이 무시무시하게 나와도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가 한반도를 강타하기 불과 몇 달 전에도 똑같은 안심시키는 말들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상시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는 점인데, 이게 있다면 결정적인 최후의 안전판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런 합의가 없다면 한국은 지금의 전 세계적인 달러 품귀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자체 외환 보유고와 대기업들의 협조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주요 국제시장에서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이 아주 뼈아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입 원유와 천연가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당장 전력을 유지하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용은 오르고 수익은 떨어지는 이른바 가위 효과가 닥치면서 국가 경상수지와 원화의 장기적인 가치에 유례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원화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통화와 발맞춰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투기 세력을 쫓아내려고 수시로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그 약발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조용히 소량의 달러를 내다 파는 미세 조정, 즉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매일 수조 달러가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조차도 환율 가격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밖에 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모든 눈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다음 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킹달러 시대가 끝날 거라는 신호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때까지 서울 정부청사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을 겁니다. 관료들과 기업 CEO들이 이 위기 속에서 과연 누가 먼저 양보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 때문에 이런 국가적 재무 논의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계의 거인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흐름을 주무르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원화 시장의 흐름을 단독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요청을 하면 기업들은 이를 사실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절했다가는 훗날 감당해야 할 세무조사나 행정적인 압박이 두렵기 때문이죠.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이 기업들에게 주주와 투자자들의 당장 급한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 같은 당근을 슬쩍 내밀면서도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한국 제조업계를 계속 짓누르면서 달러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필수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으려면 더 많은 달러를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달러를 찾다 보니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벌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투자자들은 점점 더 돈을 미국 국채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한국 금융자산보다 더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은 대안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금리가 낮은 통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가 현재 원화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라고 요청했던 것도 바로 이런 대규모 자본 유출 사태를 막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한국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조차 글로벌 수요가 식어가면서 벌어들이는 달러 수입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수익은 줄어드는데 전 세계적인 운영 비용은 오히려 치솟는 이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내부 회의실 공기도 정부 청사만큼이나 살벌합니다. 임원들은 국가를 위한 의무와 기업의 생존 사이에서 치열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죠. 자금 담당 임원은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는다면 지금 달러를 파는 건 회사를 죽이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통화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진다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경영 안정성에는 훨씬 더 파멸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들 한국 대기업의 해외 지사들이 역외 계좌에 쟁여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달러 자금에도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본국 송환, 즉 리패트리에이션을 통해 이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다면 마른 웅덩이 같은 국내 달러 공급에 단비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서울 도심 위로 해가 저물어가지만 대한민국의 금융심장부는 내일 열릴 시장을 기다리며 여전히
긴박한 에너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왜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설명할 때 흔히 달러 스마일 이론을 듭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땐 높은 수익을 쫓아 달러로 돈이 몰리고, 반대로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 안전한 곳을 찾아 다시 달러로 돈이 몰린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그 스마일 곡선의 가장 밑바닥에 갇혀 있습니다. 달러가 양쪽 끝에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원화는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형국이죠. 한국거래소 객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그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 한국을 떠나는 셀코리아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자본 이탈은 원화 가치를 더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있는 달러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런 거창한 금융전쟁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곳은 바로 동네 마트입니다. 수입 과일 가격이 벌써 2배나 뛰었거든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생필품조차 요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중산층 가정에겐 마치 사치품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들이 이번 사태를 조용한 경제 침공이라 부르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비난하면서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보낸 협조 요청이 사실상 민간 자원을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연일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외환 보유고의 세부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급히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뜯어보니 상당 부분이 장기 미국 국채에 묶여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습니다. 환율 1,400원선이 뚫렸다는 심리적 충격 때문에 매일 해외 물건을 다루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달러나 물건을 쟁여두려는 사재기 심리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검은 월요일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는 더 끔찍한 결과로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해봐도 원화 가치가 주변국 통화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자본에 지나치게 개방되어 있다 보니 아시아 경제 전체의 위기를 가장 먼저 알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신세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외국 환거래법상 정부는 이론적으로 시장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안정을 위해 긴급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는 사실상 핵폭탄급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될 텐데요. 자칫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수십 년간 쫓아내고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명성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업들이 정부가 언제나 구원투수로 나설 거라 믿게 되면 앞으로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죠. 거대 재벌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중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왜 이들 기업이 국가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딜링룸의 불빛은 밤새 꺼질 줄 모릅니다. 트레이더들은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다음 글로벌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외화 유동성 규제의 빗장을 푼 것은 안전장치로 묶여있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시장에 풀어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 은행들은 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를 낮출 수 있게 되어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이 오늘 당장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완화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전 세계적인 자금 경색, 즉 돈맥경화가 오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은행원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과거의 금융 붕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뼈아픈 교훈으로 만든 안전장치였다고 말이죠. 정부는 이를 필요한 유연성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평가들은 국가 금융 방어의 핵심 시스템이 위험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은행권 밖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항공과 에너지 업계는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통제 불능으로 급락하면서 가장 무거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연료비와 항공기 리스료를 모두 달러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단일 원만 떨어져도 운영비가 수십억 원씩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들 업계도 수년 전부터 환율 변동에 대비해 위험 회피 투자를 해왔지만 지금의 변동성은 그 정교한 금융 모델조차 압도해버릴 만큼 거대합니다. 이미 수익성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이들 기업 입장에서 달러를 내놓으라는 정부의 다급한 요청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을 만들어내고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날카로운 눈초리로 한국을 주시하며 구조적인 재무 약점이나 불안정의 미세한 징후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라도 강등된다면 한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런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라도 정부는 국고에 어떤 출혈이 있더라도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외화 유동성이라는 어려운 경제 용어가 밥상머리 주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모닝커피를 마시며 복잡한 거시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죠.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은 또다시 금융위기가 닥쳐 일자리가 사라지고 피땀 흘려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런 총력전 태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꺼내 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인 셈이죠. 하지만 시장의 많은 참여자는 근본적인 문제가 달러 부족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제를 안정시킬 명확하고 믿음직한 계획 없이는 달러를 내놓으라는 호소가 오히려 공포심을 자극해 달러 사재기를 부추길 뿐입니다. 정부와 한국 산업계를 이끄는 거인들 사이에 목숨을 건줄다리기는 이제 훨씬 더 불안하고 위험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복잡한 해외 계좌에 숨겨둔 이른바 보이지 않는 달러 자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슬퍼런 감시가 바로 이곳을 향하고 있죠. 이 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해외에 묶인 막대한 돈을 즉시 서울로 송금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새로운 유인책을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이 돈을 한반도로 다시 가져오는 건 자연스럽게 원화 수요를 폭발시켜 요동치는 환율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절실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 이사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옮겼다가는 전 세계 세무당국과 규제기관의 불필요한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입니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점점 더 왜곡되어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금리 인상 카드가 약발이 다해가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화 정책은 우리 손을 떠난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몰아치는 강달러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에 벌어지는 금리 격차는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작용해 안 그래도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긴축 신호가 나올 때마다 서울 외환시장에는 공포에 질린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원화 가치는 또다시 멍이 들고 맙니다. 광화문 금융가의 긴박한 트레이딩 룸에서는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매도 주문을 처리하느라 살인적인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거래들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금융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1997년 IMF 사태의 망령 때문에 더욱 가중됩니다. 관료들은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강변하지만 시장의 본능적인 직감은 잔뜩 웅크린 채 앞으로 닥칠 더 혹독하고 긴 침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이제 대담하게도 올해 회계 연도가 끝나기도 전에 원화 환율이 마의 1,500원선을 뚫을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방어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입은 위험한 양날의 검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써야 할 소중한 외환 보유고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벌들처럼 달러를 쌓아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먼저 자금난에 허덕이며 부도와 폐업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내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살 달러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단순한 자금 문제를 넘어 당장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달러를 쥐고 있는 부유한 계층과 현금이 마른 서민 가정 사이의 빈부 격차가 전례 없이 그리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결속력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금융 불평등은 확연히 갈라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비싼 수입품을 척척 사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더 싼 국산품만 찾으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기업들에게 희생을 호소하는 정부의 목소리는 점점 계층 간 갈등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왜 경제 안정을 위한 고통을 우리만 짊어져야 하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릴 다음 고위급 비상회의가 다가오면서 복도마다 역사적인 경제적 전환점이 임박했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회의는 공식 서명식 없이 끝났고 정부 서울청사의 육중한 문은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긴장이 감도는 풍경을 뒤로 한 채 굳게 닫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내비쳤지만 대기업 임원들의 침묵은 국내 이사회에 여전히 깊게 뿌리 박힌 두려움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선물한 매도 요청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조치라지만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어깨를 짓누르는 국가에 보이지 않는 기대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 전략의 진정한 시험되는 말이 아니라 다음 주 외환 거래장에서 나올 냉정한 데이터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계속 미끄러진다면 정부는 설득을 멈추고 더 직접적이고 논란이 많은 자본 통제 카드를 꺼내 들지도 모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망령이 다시금 소환되면서 국가의 주권은 종종 통화의 힘과 직결된다는 암울한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전광판의 붉은 숫자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의 달러화 현상은 이제 부유층만의 유행이 아니라 전국 어느 저녁 식탁에서나 논의되는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수출 신화를 토대로 쌓아 올린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이제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한 글로벌 달러의 시대를 맞아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세계 무역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는 한국을 아름답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집으로 만들었고 지금 세계는 그곳을 향해 고금리라는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지표를 주시하고 있지만 일개 국가가 영원히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쌓아둔 달러 뭉치를 2차 방어선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모든 신흥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한국만의 독특한 해법입니다. 이 제3의 길이 연착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지는 아시아 사위 경제 대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안정을 원하는 대중의 바람과 안전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의 요구 사이의 긴장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요청이 전략적 신의 한 수였는지 아니면 억제하려던 투기꾼들에게
오히려 약점을 노출한 절박한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도심의 디지털 시계는 고층 빌딩 숲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살얼음판 같은 금융 드라마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시간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부처 사무실의 불빛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들은 닥쳐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파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제의 각본을 다시 쓰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장을 써내려가야만 합니다. 아직 마지막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원화 사수를 위한 전쟁은 이제 트레이딩 룸을 넘어 국가 정책의 심장부로 옮겨갔음이 분명합니다.